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살바도르 달리의 창가에 서 있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있는데요. 화가 달리는 스페인 북동부 프랑스와의 국경에 가까운 피게레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22년에서 26년까지 마드리드에 유학하였고, 산페르난도 왕립미술 아카데미에서 미술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작품이 1925년에 그려진 것이라고 볼 때, 그때 그의 나이는 21살입니다. 뒷모습을 한 소녀가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인데요. 화가의 동생 아나 마리아로 알려집니다. 창 너머 보이는 것은 피게레스 지역의 까다케스라는 마을의 바다입니다. 20세기 초현실주의 대표적인 화가로 스페인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세계를 말하면서 이 작품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이 작품이 그의 초기 작품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서 보이는 사실적 묘사는 이후 초현실주의적 작품과는 결이 다른, 그래서 그의 그림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차원에서 설명되지만, 그 밖에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글쎄요, 굳이 기법적으로 언급한다면 백피겨 스타일로 그렸다는 점을 말하곤 하는데요.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히가 1822년에 그린 창가의 여인 또는 창가에 서 있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보면 그 형태나 제목에서 달리의 이 작품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달리 이 작품을 보면서 사람의 뒷모습을 그려내는 백피겨 기법의 대표적인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를 언급하는 것도 인정할 만하지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약 4년을 마드리드에서 그림 공부를 했던 달리에게는 오히려 프라드 미술관의 그림 또는 스페인 그림에서 받은 영향을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게 보입니다. 보통 달리가 벨라스케스와 피카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창가에 서 있는 소녀와 연결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청년의 달리는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을 그리면서 벨라스케스의 작품에서 어떤 영감을 받은 것일까요? 어린 달리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자신의 여동생을 모델로 그녀의 뒷모습을 그렸던 것일까요? 네, 이 그림에서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현실과 허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에서 소녀가 서 있는 방은 화가 달리와 그의 동생에게는 현실의 공간이 됩니다. 한편 중앙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밖의 세계에는 방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죠. 물론 두 사람이 있는 방과 창밖은 같은 시간의 상황이기 때문에 넓게 본다면 모두 현실이 되겠지만, 창문 밖은 이들이 관여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아울러 이 창문 밖의 공간은 현실로 인식되는 실내에 비해서 허구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등을 돌려 화가를 바라본다면 창문 자리에 바다를 배경으로 한 큰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제목은 그림 앞에 선 소녀가 되겠죠. 네, 결국 달리의 동생 아나 마리아는 현실 공간에 있으면서 허구의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창문은 현실과 허구를 나누는 경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베라스케스의 실 잡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앞의 이 공간에는 현실 속의 실 잡는 여인들이 있고요. 그 뒤편에는 신화 속 미네르바와 아라크네와 관련된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앞의 공간은 화가 벨라스케스와 당시의 여인들이 함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뒤의 공간은 인물들의 의상이나 그림의 내용을 볼 때 현실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신화의 시간이자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허구의 상황이겠죠. 이 두 상황을 잇는 주제는 시인데요. 미네르바와 아라크네 간의 대결, 그리고 아라크네의 죽음과 거미로의 변신 이야기는 앞의 현실에 있는 여인들의 실 잡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실 뒤 신화 속 사건은 앞에서 달리의 창가에 서 있는 소녀에게서와 유사하게 그림 대신에 테피스트리를 걸어놓는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게 보이는데요.
화가 벨라스케스는 건물 중앙의 벽을 뚫어서 별개의 두 상황을 마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게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신화, 즉 허구 속의 여인이 현실의 공간을 응시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효과를 내고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은 프라트 미술관이 아닌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도 화가 벨라스케스는 오른쪽의 벽을 뚫어 현실과 허구의 공간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연기하고 있는데요. 앞의 그림과 유사하게 성서 속 시간과 공간은 두 여인과 화가 벨라스케스가 있는 현실과 벽을 사이에 두고 나눠지면서 동시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현실 속 노파의 손가락이 허구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어 그 효과를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벨라스케스가 벽을 뚫어 두 공간을 구분하면서 연결했다고 한다면 창가에 서 있는 소녀에서 살바도르 달리는 창을 통해 그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두 작가를 연결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이렇게 그리는 기법을 작품 속의 작품, 그림 속의 그림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림뿐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이 방법을 쓰고 있어서 소설에서 말하는 액자 소설이라는 것과 극에서는 극중극 등도 이와 같은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네, 다시 현실과 허구의 문제로 들어가서 화가와 모델이 있는 곳이 현실이라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말한다면 이 그림에서는 방안이 현실이 되지만 만일 두 사람이 창밖의 바다 쪽으로 나가서 이 창문을 배경으로 그린다면 바다 쪽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현재 화가와 모델이 있는 곳은 허구의 공간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화가의 방에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순간 창밖의 바다에서는 물결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중앙에 배치한 창문을 통해 현실은 허구가 되기도 하고 허구는 현실이 되기도 하니까 결국 현실과 허구는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 화가의 이 눈으로 보는 세계가 바로 현실이고 그 이면의 세계는 허구지만 결국 현실과 허구의 차이는 화가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지 현실과 허구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허구는 관점의 주체에 의해 구분되는 해석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글쎄요, 21살의 살바도 달리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작품에서 보이는 창틀 위에 놓인 하얀 천이 현실과 허구의 구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살바도 달리의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을 통해 현실과 허구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21살의 청년이 단순한 듯한 이 그림을 통해 매우 난해한 생각을 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화가 살바도 달리를 새롭게 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작품이 초현실주의 대표 화가 달리의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작품이라는 점을 말하게 되는데요. 달리 작품을 설명하면서 벨라스케스의 실잡는 여인들과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만 역시 스페인 바로크의 대표 화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야말로 달리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는 점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달리 그림에서 화가와 모델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 현실이라는 상황이 있으면서 모델이 된 달리의 동생 아나 마리아만이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지만 벨라스케스의 그림에서는 현실 속 화가와 대상이 된 공주와 시녀들 그리고 다른 인물들까지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가에 서 있는 소녀에서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다가 허구의 세계로 인식된다고 했는데요. 벨라스케스의 그림에서는 중앙에 위치한 거울이 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서는 현실과 허구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캠퍼스에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아주 독특하게 표현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벨라스케스와 비슷한 시기에 세비야에서 활동했던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베들레헴의 성모 마리아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림 밖으로 나온 듯한 천입니다. 여기서 액자의 틀도 역시 그림입니다만 그림 밖으로 천이 나온 것처럼 그렸고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예수의 공간, 즉 허구 또는 픽션의 공간이 액자 밖의 현실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그린 자화상인데요. 그의 또 다른 자화상인 이 그림과 다른 게 있죠. 바로 원형의 틀에 올려놓은 손입니다. 왼쪽의 자화상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원형 틀 안에 넣어서 표현했지만 오른쪽의 그림에서는 원형 틀 속의 공간과 그 밖의 공간이 연결됩니다. 바로 손 때문이죠. 이 역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이 조각상은 말라가의 산토 도밍고 교회에 있는 베들레헴의 성모 마리아입니다. 페드로 데 메나라는 조각가가 1660년경에 제작한 걸로 알려집니다. 원형의 틀 밖으로 청색천이 나와 있는데요. 네, 단순한 조각 작품 같지만 우리 주제인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두 세계를 연결한다는 기법으로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살바도르 달리의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작품 속 창틀의 아래 부분에 놓여 있는 천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잘 보면 왼쪽의 창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오른쪽 창문의 크기를 볼 때 창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크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화가가 의도적으로 왼쪽의 창을 없애고 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창이 없다 보니 창틀 외벽에 햇살이 닿는 모습을 그림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때문에 입체감이 살아나고 소녀가 보고 있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창밖의 바다임을 더욱더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가 어떤 의도로 왼쪽 창틀의 아랫부분에 천 또는 하얀 수건을 올려놓았는지 그 의도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이 그림도 살바도르 달리의 창가의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으로 볼 때 여인 앞의 모습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왼쪽에 하얀 천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달리 그림에서의 하얀 천은 뭔가 의도된 표현이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앞의 강의에서 현실과 허구를 이야기했는데요. 창가에 서 있는 소녀에서 하얀 천은 모델이 된 소녀의 순결함 또는 순수함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창문을 통해 현실과 허구로 나누어진 두 공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의 베들레헴에서의 성모라는 그림에서나 산토 도밍고 교회에 있는 페드로 데 메나의 베들레헴에서의 성모라는 동일한 제목의 조각상에서 보이는 천의 효과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들에서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분석하면서 그가 현실과 허구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화면의 왼쪽에 있는 뒷모습의 인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들려진 붓입니다.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현실과 허구가 공존하고 있는 그림이라면 이 그림은 시녀들을 외부에서 그림으로써 현실이 시녀들 전체를 허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붓을 네모난 화면의 외부에 배치함으로써 뒷모습을 하고 있는 현실 속 인물 역시 허구의 세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현실과 허구가 다층으로 중적되어 있는, 그래서 현실과 허구에 대한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은 화가라면 그릴 수 없는 그림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그림은 여인의 뒷모습을 그리는 살바도르 달리의 뒷모습, 6개의 실제 거울에 잠깐 비친 6개의 가상의 각막에 의해 영혼이 맺히다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모델과 화가의 앞과 뒤에 거울을 배치함으로써 두 인물의 앞뒷면이 거울 속에 끊임없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종의 거울놀이로도 보이고요. 제목도 그렇고 그림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현실과 허구에 대한 또 다른 방식으로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허구라는 화두는 살바도 달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 작업을 통해 탐구해 왔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살바도 달리의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을 통해 현실과 허구에 대해 알아봤고요. 작품 중 하얀 천이 두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바르코 시대 스페인의 다른 화가들이 작품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의 강의에서는 살바도 달리의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현실과 허구의 문제를 다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벨라스케스의 몇몇 작품과 무리오의 작품을 제시해봤습니다. 화가들은 이런 두 세계 또는 두 개념을 하나의 캔버스에 넣으면서 각자 자기가 고안한 방법들을 적용한 것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벨라스케스는 벽을 뚫는다든가 거울을 배치하면서 그 효과를 냈고요. 무리오의 경우는 틀 밖으로 손을 낸다거나 천을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살바도르 달리는 거울과 창을 통해 그리고 하얀 천을 통해 이런 효과를 내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 렘브란트의 성가족이란 이 작품도 내부의 그림 앞에 붉은색 커튼을 쳐서 두 공간 또는 두 세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 성모와 예수의 모습은 마치 무대의 상황, 즉 현실이 아닌 허구의 세계인 듯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관람하는 현실의 관객 입장에서 커튼 밖은 현실의 공간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커튼 내부와 외부가 모두 하나의 그림인데 말이죠. 결국 렘브란트 이 그림을 앞에서 설명한 그림에 적용한다면 커튼은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두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을 볼까요? 페레 모렐 델 까소라는 스페인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림 밖으로 나오는 소년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체가 그림이지만 그림 속 액자 밖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소년이 두 눈을 부릅뜨고 뭔가 따지듯이 허구에서 현실로 나오는 모습에서 화가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페레 모렐 델 까소의 이런 과감한 그림도 그 웃고 있는 두 소녀라는 작품이나 두 소년이라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던 1600년대 스페인의 화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거나 말라가의 교회 조각을 남긴 페드로 데 메나의 작품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듯 화가들은 자신이 그리는 것이 과연 현실인가 아니면 허구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술가들이 창작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림과 조각은 물론 연극이나 문학 등 여러 분야와 장르에서 이런 고민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현실과 허구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우리들이 본질적인 질문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아울러 이 질문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는 현실, 진실, 사실이라는 것 등이 있겠고요. 이들의 상대적인 것으로 허구, 거짓, 상상이라는 것 등이 있겠죠. 우리는 전자의 경우에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첨가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라는 것을 대입하기도 합니다. 진실과 사실, 그리고 진짜라는 것에 객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어느샌가 우리는 객관적 리얼리티, 즉 우리가 현실이고 진실이며 사실이고 진짜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며 변함없고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리얼리티라는 현실 또는 사실의 허구와 거짓, 상상과 가짜가 함께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죠. 현실과 허구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적 분리의 시대를 지나서 이 모든 것이 섞여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실 또는 사실은 허구이며 허구는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특히 문학을 비롯한 예술에서는 절대적인 리얼리티, 즉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강조하려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했던 리얼리티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살바도르 달리의 창가에 선 소녀라는 그림에서 창을 통해 현실과 허구가 나눠지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가 되는 현상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결국 현실과 허구는 그림 그리의 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뿐 창밖은 허구이면서 동시에 현실이고 방안은 현실이면서 동시에 허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과 허구의 문제에서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본다면 결국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을 뿐이라는 니체의 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진리는 없으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비롯해 현실, 진실, 사실 등의 용어를 씀에 있어 일부 혼동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허구, 거짓, 상상,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수식어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때 니체가 진리는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이다라고 말한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이 자신의 말에 진실이다, 사실이다, 진리다라는 말을 통해 절대성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해석일 뿐 나의 사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각자는 자신의 해석을 절대주의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태도를 버리고 각각의 해석에 대해 인정하는, 그래서 그 해석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죠. 예술 작품 속 현실과 허구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깊은 곳까지 왔는데요. 오늘 우리는 탈중심주의와 탈권위, 그리고 다원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관점은 모든 해석은 상대적이며 각자는 자신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예술 작품 속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은 바로 이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나요? 그게 진리이고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